안녕하세요. 말스터니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 늦게 촬영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한번 뒤져보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간단히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쯤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이번 주 중 주요 지지 저항 구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그널도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도 썩 나쁘지 않아요. 썩 나쁘지 않은데 주의해야 될 상황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으니까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있었던 여러 지표들, 발표들 중에 보면 여기 연속 실업 정국 건수를 보게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없어요. 대략 한 10,000 정도 단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개인 소비 물가 지수라든지 그런 내부 소비재 모두 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GDP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유사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파워랩에서 나온 얘기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표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11월 5일 정도의 미국 대선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주 거의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의 시장이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지표를 봐서는 뭐 딱히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것 같지는, 트리거가 될 만한 뭔가가 딱 있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I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지표 발표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지 저항 구간에 오게 되면, 특히 이제 거의 다 각 시장들이 대부분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어떤 지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AI와 AI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지 저항 구간에서 한 번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여기에 ISM 제조 고용지수라든지 ADP 비농업 고용지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돌아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개천절도 있고 국군의 날 임시 휴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한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겠죠.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대부분의 시장이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 들었고, 한국은 아무래도 휴무가 좀 더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변동성을 더 과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을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간 변동성, 그리고 종목 간 순환매, 이런 식의 좀 형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화요일 날 말씀드릴 때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로 연장 형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여기 사실 파형이 온전하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3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파형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파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AI하고 알고리즘 자체가 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파형을 일단 지금은 완벽하게 해석하기 좀 힘들지만, 추세대와 추세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따져본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이미 여기서 갭을 한번 메우고 지지하려고 하는 형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 형태를 보일 겁니다.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지받으면서 어떤 형태를 또 만들 거예요. 다만 완전히 지지 저항이 끝나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다시 돌아갈 거냐, 그건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넘기지 않으면, 즉 위로 아래로 어디로 넘기지 않는다면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전 고점까지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도 여전히 여기서 주요 지지저항 구간에 몰렸고, 애초에 말씀드렸을 때 1, 2, 3, 4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 고점까지 테스트하는 1, 2, 3, 4, 5형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2, 3, 4, 1, 2, 3, 4, 5 해서 마지막 파형을 만들고 있고, 전 고점까지 돌아오는 이번 주에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테스트하면서 한번 조정을 받을 거니까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위로 열려있긴 하지만 주요 지지저항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자면 화요일까지 예상이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주요 지지저항 구간에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진행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느 포지션에 얼마까지의 비율을 가지고 계신지, 비중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일부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어쨌든 이번 주에 들어오는 이번 주에 휴무로 인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모레 9월 30일 월요일 날 한번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 비중을 다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고 30일 날 한번 보시고 조금 매매 조절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캘린더를 다음 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제 휴무 이렇게 또 있고 다른 고용 지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해서 아무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목요일 10월 3일 날은 연속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들도 있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들도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저희는 3일 또 쉬고 10월 1일 날 또 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졸지 보고서도 나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쉬는 날 이렇게 좀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유의해서 9월 30일 날 조금 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예상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쉽게 올라가는 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한번 시장을 보시면서 제가 다음 주는 10월 1일과 3일이 또 쉬다 보니까 영상 촬영 일자를 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 이후에 주 후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